여러분, 드디어 10년 규제 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SEC가 가상자산에 대한 공식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크립토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SEC의 제한적이었던 관할권이 명확해지고 투자 계약의 정의가 새롭게 정립되면서 합법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기관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튼튼한 고속도로가 뚫린 셈입니다. 과거를 돌아볼까요? 그동안 SEC는 명확한 기준 없이 규제에 의한 집행만 남발했습니다. 10년간 시장을 억눌렀던 하위 테스트를 기계적으로 남용하면서 사실상 모든 토큰을 잠재적 증권이자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해왔죠. 하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SEC는 가상자산의 기능과 가동성을 중심으로 명확한 분류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크립토는 어둠의 자산이 아니라 명확한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합법적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SEC 규제 철학의 핵심은 자산과 계약의 철저한 분리입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오렌지 그 자체는 그냥 과일, 즉 상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렌지 농장에 투자해서 나중에 배당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면 그 투자 계약서와 판매 방식이 바로 증권입니다. 즉, 크립토 자산, 토큰 자체는 오렌지처럼 증권이 아니라는 명확한 선을 그은 것입니다. 한 번 증권이라고 영원한 증권일까요? 아닙니다. 코인이 처음 발행될 때는 개발팀에 의존하기 때문에 투자 계약, 증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네트워크가 성숙해지고 탈중앙화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발자나 타인의 본질적인 경영 노력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의존이 사라지면 증권성도 영구히 종료되고 계약이 끝나는 구조를 명문화했습니다. SEC는 이제 크립토 자산을 특성과 용도에 따라 5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디지털 증권입니다. 여기서 디지털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범주는 원칙적으로 증권법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활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디지털 상품 섹터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경영 노력이 배제되고 시스템의 작동과 수급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자산들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가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SEC가 아닌 CFTC 관할로 완전히 이동하여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명암이 엇갈립니다. 100% 현금성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은 확실한 비증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자 수익을 약속하거나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구조는 여전히 투자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발행 주체의 신뢰도와 구조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토큰화 증권과 실물 자산인 RWA는 명백한 증권법 대상입니다. 형태만 블록체인 위에 있을 뿐 본질적으로 주식이나 채권과 동일한 권리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제룰이 명확해짐에 따라 오히려 합법적인 RWA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온체인 유저라면 반드시 캡처해 두셔야 합니다. SEC는 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것을 넘어 생태계를 유지하는 4가지 핵심 인프라 활동을 공식적인 안전지대로 인정했습니다. 바로 마이닝,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 그리고 랩핑입니다. 이 활동들은 증권의 제한이나 판매가 아닌 것으로 공식 승인된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킹이라고 다 같은 스테이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노드를 돌리거나 프로토콜에 참여해 검증 노동의 대가로 받는 순수 프로토콜 스테이킹은 비증권으로 안전합니다. 반면 중앙화된 거래소 CEX가 중간에 개입해서 우리한테 맡기면 연 8% 보장해줄게 라며 제3자의 재량적 운용과 보상을 보장하는 마케팅을 한다면 이는 투자계약 위험, 증권법 철퇴에 노출됩니다. DYOR 스스로 조사가 필수인 이유입니다. 에어드롭과 랩핑 자산 역시 명확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에어드롭은 수령자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무상 배포일 때만 안전합니다. 랩핑 자산은 1:1 기초자산 연동을 보장하는 단순 보관 영수증 형태여야 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운용 수익이 더해진다면 증권으로 간주될 위험이 커집니다. 매크로 관점에서 이 프레임워크가 가지는 의미는 엄청납니다.
그동안 코인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갉아먹던 가장 큰 디스카운트 요인인 법적 불확실성이 거쳤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규제 준수 때문에 진입을 망설이던 월가의 거대한 전통 자본과 기관 ETF 자금들이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인프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 파이프라인이 마침내 개통된 것입니다. 이번 공식 해석을 통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5대 섹터입니다. 마이닝 면제부를 받은 비트코인, 스테이킹이 합법화된 이더리움, 상품 지위를 얻은 솔라나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제도권 결제 브릿지가 된 USDC와 RWA 인프라의 표준이 될 온체인 자산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낙관은 경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체 없이 장밋빛 약속만 나열하는 로드맵 코인이나 확정 수익을 앞세운 중앙화 디파이 모델은 여전히 레드존에 있습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변칙적 에어드롭 역시 SEC의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요약이자 여러분이 당장 실행해야 할 액션 아이템입니다. 첫째, 투기적 코인 비중을 줄이고 BTC, ETH, SOL 같은 규제 클리어 L1 네트워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세요. 둘째, 규제를 준수하는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과 합법적 RWA 인프라 관련주를 발굴하십시오. 셋째, 거래소 위임 스테이킹보다는 지갑을 통한 순수 온체인 네이티브 스테이킹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하시길 바랍니다. 크립토의 진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스템의 변화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